당뇨병은 지속적인 고혈당으로 인해 심각한 합병증과 같이 건강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지만 올바른 음식 선택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당뇨병과 싸우고 있는데요.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160만 명이 당뇨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나오는 당을 췌장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인 인슐린에 의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때 지속적으로 혈중 포도당 수치가 높아져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혈당 수치는 정상보다 높지만 당뇨병에는 미치지 못하는 당뇨병 전증일 때 우리가 먹는 음식 선택이 당뇨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전증인 분들이 당뇨병으로 진행될 위험을 줄이거나 당뇨병 환자가 혈당을 조절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식단에 채소를 충분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탄수화물이 적은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당뇨병을 관리하는 분들에게 좋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단, 몸에 좋다는 이유로 채소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여러 식품들과 함께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뇨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식단에 채소뿐 아니라 다양한 식품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뇨병 약물을 사용하는 분들은 비타민 B12가 결핍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타민은 동물성 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된장이나 청국장, 다시마, 김, 미역 등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식단에 채소와 함께 다양한 식품을 포함시켜 여러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3가지의 다른 세계의 야채를 식단에 포함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세계의 야채를 섭취하면 다양한 항산화제와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어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유리합니다. 채소를 당뇨병 식단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이 적고 혈당지수 GI와 혈당 부하지수 GL이 낮은 채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 알아볼 채소들은 혈당지수와 혈당 부하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당뇨병 관리 식단에 포함시키기에 좋은 식품들입니다. 어떤 채소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이입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높아 포만감을 주고 신체 수분 공급과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미국 임상양리학회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오이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혈당 수치를 낮추고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채소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오이의 혈당 지수는 약 GI 15이고 한 번 먹을 양인 100g 오이 반 개의 혈당 부하 지수는 0.4로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가 아주 낮은 식품입니다. 오이는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 당뇨병 환자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량 섭취보다는 적당량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오크라입니다. 오크라에는 칼륨, 비타민 C, 비타민 B, 엽산, 섬유질, 칼슘 등이 가득한 채소입니다.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 섭취가 증가할수록 혈당 조절이 더 잘 되고 인슐린 민감성도 향상됩니다. 오크라에는 섬유질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된 채소로 당뇨병 관리에 좋은 식품입니다. 오크라의 혈당 지수는 약 GI 28이고 한 번 먹을 양인 오크라 2-3개의 혈당 부하 지수는 약 GL 1로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가 낮은 식품입니다. 이 채소는 이미 외국에서 슈퍼푸드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섬유질이 가득해 항당뇨 효능이 뛰어나고 비타민 C, 케르세틴,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제가 다량 함유되어 당뇨병과 당뇨합병증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좋습니다. 오크라 먹는 방법과 손질하는 방법, 그리고 당뇨병에 좋은 이유 등은 위 카드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당근입니다. 일부에서는 당근이 혈당지수 GI가 높은 식품이라 당뇨병의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이섬유뿐 아니라 베타카로틴 및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혈당 관리에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혈당지수와 혈당 부하지수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호주 시드니 대학의 식품 혈당지수 측정값을 보면 일부 품종을 제외한 생당근의 혈당지수는 약 GI 39이고 당근을 삶았을 때는 GI 49로 생것과 삶은 것 둘 모두 낮은 혈당지수로 측정되었습니다. 한 번 먹을 양인 당근 반 개의 혈당 부하지수는 약 GL2로 한 번 먹을 때 여러 개를 먹지 않는 한 누구나 하루 하나 정도는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당근에 다량 포함되어 있는 베타카로틴이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이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분비할 수 있도록 도와 당뇨를 예방하고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여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호르몬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금치에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마그네슘 섭취가 당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코티솔 호르몬 수치를 조절해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시금치의 혈당 지수를 살펴보면 약 GI 15이고 한 번에 시금치 100g을 섭취했을 때 혈당 부하 지수는 약 GL 0.3으로 아주 낮은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 식품입니다. 시금치 100g이라는 양은 한 번 먹을 때 상당히 많은 양으로 혈당 걱정 없이 섭취해도 좋은 채소 중 하나입니다. 당근에 다량 포함되어 있는 베타카로틴이 시금치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베타카로틴은 당뇨병을 예방하고 노화와 암 발생을 막으며 뇌신경세포의 퇴화를 예방하는 데 좋은 항산화제입니다. 시금치를 데치게 되면 조직이 부드러워지면서 베타카로틴 성분이 급격히 높아지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22개의 채소를 데치기 전과 후에 베타카로틴 함량을 비교했더니 시금치의 베타카로틴 함유량이 가장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데치게 되면 당뇨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 성분이 손실되기 때문에 30초 정도만 데쳐 섭취하는 것이 마그네슘 손실을 막고 베타카로틴 함량을 높이는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에는 혈관 염증을 없애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글루타치온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양파와 마늘보다 아스파라거스에 글루타치온 함량이 월등하게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항산화제의 역할을 해 당뇨병 및 당뇨합병증의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의 혈당 지수는 약 GI 14이고 한 번에 아스파라거스 100g을 먹었을 때 혈당 부하 지수는 약 GL 0.6으로 낮은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 식품입니다. 아스파라거스가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국 국립의학 도서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 소화를 억제하고 인슐린 분비와 베타세포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스파라거스에서 추출한 오피시날리스가 혈당을 감소시키고 췌장의 인슐린 생산을 증가시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식품 이외에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가 낮은 채소로는 십자가과 채소인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 등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과 채소는 많이 먹게 되면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량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십자가과 채소에는 설포라판과 비타민 U가 다량 함유되어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위벽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어 당뇨병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